오빠, 나 기억 안 나. 20해 전 어린 지은호가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결혼식 파탄 이후에 지금 딱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잊고 싶어 지워버린 줄 알았던 장면이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오빠가 이지혁이라는 사실과 둘의 과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카페를 지키고 있었고 이지혁은 창고를 정리하며 버텼습니다. 이지혁의 태도는 담담했지만 지은호의 심장은 그 담담함 때문에 더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있을게. 그 말이 끝이었는데요. 그 잠깐이 지은호에게는 무례였고 배신이었고 감정의 마침표를 무시해버리는 지우개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시작하겠다며 들고 온 이름 맘대로 집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름도 맘에 안 들어. 남의 공간에 맘대로 눌러 앉겠다는 뜻으로 들리잖아.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선배, 이 공간은 내 책임이에요. 선배가 맘대로 쓸 수 있는 창고가 아니에요. 이지혁은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말 대신 물걸레질을 길게 했고 못을 박을 때마다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더라고요. 겉으로는 묻어냈지만 노트북 화면이 꺼진 뒤에도 커서를 같은 줄에만 대고 있는 걸 지은호가 못 본 척 지나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실은 흔들리는 표시라는 걸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지은호는 일부러 더 단호했습니다. 도와줄 생각 없어요. 선배가 알아서 하세요. 결정적 한 방은 지은호가 던졌습니다. 나 매니저 그만둘게요. 딱 그 문장. 지은호가 말끝을 다 닫고 고개까지 들어 확인사살을 했을 때 카페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만두겠다지 그만뒀다가 아니었습니다. 인수인계, 다음 매니저 구하는 과정, 고정거래처 일정까지 당장 두 손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지은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떠난다고 선언해놓고 다음 날도 열쇠를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열쇠 도는 소리에 매번 고개를 들었고요. 그 둘 사이 첫 아침은 말 한마디 없이 흘렀습니다. 대신 컵 닦는 소리와 원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는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 이상한 기류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습니다. 성재는 이지혁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지은호의 오랜 후배였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되 편 들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죠. 성재는 둘 다 숨 쉬어 라고 농담처럼 말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으로 봉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그날 저녁 지은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은호 씨, 나중에라도 힘들면 얘기해요. 들어줄 사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지은호도 알았지만 답 대신 계산대를 정리하는 손에 힘만 더 줬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일 얘기만 할래요. 그 사이 이상철은 조용히 노트 정리법을 배웠습니다. 자격증 이름을 몇 번이고 써내리며 손에 힘을 줬고 김다정은 그 손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할 시간이 짧아. 가끔 조옥래가 TV 소리를 줄이며 두 사람을 보다가 혼잣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맨날 급해. 그럼에도 그들은 버텼고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날마다 새벽에 한 번씩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잘 지내요. 밥 잘 먹어요. 위치는 묻지 마세요. 김다정은 그 묻지마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었고 가끔 그 약속을 깨고 싶은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에게 가장 먼저 닥친 건 일상의 균열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커피 원두의 무게를 맞추다가 생겼습니다. 이지혁이 자동 저울을 살짝 옮겼는데 지은호가 그걸 보고 바로 말을 던졌죠. 왜 건드려요? 정렬만 했어. 정렬은 내가 해요.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손님 응대였습니다. 손님이 신메뉴 추천해주세요 라고 묻자 둘이 동시에 다른 메뉴를 말했고 손님이 웃으며 둘 다 주세요 라고 말해 분위기가 다행히 풀렸는데요. 그 웃음 뒤에 둘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만 가능한 어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의 정체는 생각보다 오래된 데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는 어느 날 밤 정순이가 싱크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정순이는 서랍을 닫다가 문득 멈췄고 봉투에 끼운 스카치 테이프를 떼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선명했습니다. 젊은 김다정과 이상철, 그리고 어린 이지혁과 이지환. 그런데 사진의 왼쪽 끝, 잘린 듯 들어온 조그만 손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손목에 묶인 노란 끈. 정순이는 그 노란 끈을 보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끈은 어린 지은호가 늘 손목에 감고 다니던 바로 그 끈과 똑같은 매듭이었거든요. 정순이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사진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기억을 더듬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 앞까지 지은호를 부른 뒤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이 사진 우리 예전에 너 아주 어릴 때 그 집이랑 같이 놀러 다닌 적 있더라. 지은호가 사진을 넘기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느 집? 이상철 씨 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전 울음처럼 잔향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어떤 감각 따뜻한 손, 튀는 비눗방울,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꾹 참았던 울음 같은 것들이 문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을 몇 번이나 확대하듯 들여다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그 집에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끝을 고쳤습니다. 자주 갔지. 그때 우린 서로 많이 의지했거든. 그날 오후 박성재가 카페로 들렀습니다. 은호 씨, 저녁에 어머님 댁에 같이 가요. 그 사진 아버지께도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성재는 사람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더 무게 있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이지혁 선배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복잡해서. 성재는 알겠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지혁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지은호의 편이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 나쁘지 않은 균형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박성재였으니까요. 저녁 이상철의 집 거실에 사진이 놓였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숨을 삼켰고 조옥래가 안경을 올려 쓴 채 사진의 노란 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매듭 내가 묶어줬는데? 아주 오래된 목소리로 조옥래가 말하자 이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언제요? 그때 말이다. 정순이네가 힘들던 때. 은호가 자꾸 끈을 풀어뜯어서 내가 한참을 다시 묶어줬어. 김다정이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동네였고 같은 날씨를 살았어. 서로 밥 나눠 먹고 서로의 애를 봐주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어떤 장면들이 그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부도 소식, 밤늦게 울리던 전화, 급하게 이사가던 날의 먼지 냄새 같은 것들이겠죠.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집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려 했지만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약을 사다 주고 우리 지혁이가 넘어지면 정순 씨가 약을 발라주고 그런 게 일상이었지. 이상철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진만으론 다 설명이 안 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네. 우리는 한때 가족 같았고 그 기억이 사라진 건 어른들의 사정 때문이었지 너희 둘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과거의 사정이 다시 현재를 흔들 테니 각자 무릎을 단단히 고정하라는. 문제는 이지혁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창고에서 캠퍼스 천을 벽에 대고 레벨을 맞추고 있었고 맘대로 집 이름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며 메모장에 대체 상호들을 적었다 지우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가족에게 구체적인 위치를 알리지 않았고 집에는 안부만 전했습니다. 그 거리를 둔 돌아봄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오늘도 버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처럼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예의 바른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 씨 찾습니다. 지은호의 등이 먼저 굳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정보아. 하지만 그쪽에서 보낸 사람은 아니라는 촉이 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탁 내밀었습니다. 하늘건설 협력사 법무팀. 법무팀이라. 그는 공손했지만 공손함 뒤에 서늘한 결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시건으로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때 창고 문이 열렸고 이지혁이 나왔습니다. 무슨 확인이죠? 남자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산 및 합의 관련 안내.
지은호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화가 아니라 서늘한 체념 같은 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또 돈으로. 이지혁은 서류를 받으며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에 계좌 얘기 써 있겠죠.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법무팀 남자는 건조하게 웃고 돌아섰습니다. 카페 공기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박성재가 한 발 앞에 섰습니다. 지혁아, 내가 같이 볼게. 그 말에는 연민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역할. 지은호는 그 둘을 보다가 아침에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때 가족 같았지. 그 말이 지금은 칼처럼 들렸습니다. 가족 같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에게 앵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파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지은호는 정순이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사진을 식탁 중앙에 놓고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도 괜찮아. 다만 하나만 기억하자. 네가 선택한 지금의 사람들, 너의 삶은 네가 세운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과거를 확인하되 현재는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저녁에 잠깐만 시간 내요. 나 선배랑 예전 얘기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의외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사진을 봤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선배 집에 자주 갔더라고요. 이지혁의 표정이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뭐가요? 처음 너를 봤을 때 이상하게 익숙했거든. 낯선데 낯설지 않은. 지은호는 잠깐 웃었다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그리고 맘대로 집 이름 바꿔요. 이지혁이 놀란 눈으로 지은호를 봤습니다. 왜? 듣기만 해도 불쾌해요. 선배가 아무데나 맘대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름 같아서. 이지혁은 짧게 숨을 삼켰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꿀게. 박성재는 멀찍이 서 그 대화를 지켜봤고 그날 밤 혼자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이지? 성재는 이지혁을 잃고 싶지 않았고 지은호에게 솔직하지 못한 자신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둘 사이를 밀지 말자. 대신 둘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을 하자. 성재는 다음 날 둘에게 똑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면 언제든 말해요. 대신 나는 둘 다 편이기도 해요. 이 와중에 이상철에게 첫 합격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설관리 필기 합격. 그는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치 아들을 처음 안던 날처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다정이 박수를 쳤고 조옥래가 우리 집 드디어 운이 도네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상철은 그 문자 화면을 이지혁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안부 전화가 왔을 때 짧게 말했죠.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 이지혁은 그 말 한 줄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남은 건 한 조각 20해 전 끊긴 두 집의 인연이 왜 그렇게 갑자기 끊겼는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정답에 가까워지는 실마리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진 묶음 맨 아래 눌어붙은 테이프를 떼어내자 쪽지 하나가 나왔거든요. 비가 오던 날 약속은 거기서 문장이 끊겼습니다. 누구의 글씨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김다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 글씨 누구랑 닮았는데? 조옥래가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순 씨 남편. 그 양반 글씨체야. 정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워버린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공기 속에 살아났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는 법무팀도 하늘건설도 아니고 20해 전 장마의 증인이 될 사람. 그 사람의 첫마디가 어떤 문장을 꿰뚫을지, 두 집의 오해가 어느 지점에서 뒤집힐지,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이 그 진실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부를지 여기가 다음 회의 시작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 둘의 운명은 축복 vs 저주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던 시간이 저주로 변했다가 또다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게 관계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어질 비밀의 조각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